네,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 24일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업을 즐겁게 만드는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제 오늘 총 10개 세션 46개의 기업과 함께하는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고요. 오늘 네 번째 세션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 이어서 이제 보험사 우리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무려 6개 기업에서 우리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험사들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보험사 중에서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사들 이렇게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직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DB손해보험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약속하길 잘했다. 저는 DB손해보험 인사파트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기 수석입니다. 2021년도에 인사파트로 이동을 해서 올해 3년차 채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구직자 여러분과 좋은 정보,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손해보험 HR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재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업무는 인력 운영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입사한 지 이제 11년 됐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신입사원 오실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손해보험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농협손해보험에서 나온 이유는 지금 지원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팁을 좀 전달해 드리기 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메리츠화재 인사총무 파트의 한경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사총무 파트 소속이고요. 맡고 있는 업무는 채용 그리고 인사 발령 그리고 승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입사를 해서 올해 15년 차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안리 재보험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민창 주임입니다. 저는 2019년에 입사해서 현재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인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호빈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 입사해서 지금 입사 7년 차고요. 저는 인사파트에서 채용 그리고 평가 승급 업무를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앞선 세션을 통해서는 이제 생명보험사들 만나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화재보험과 이제 재보험사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이라고 하면 저희가 누구나 삶에서 이제 한 번쯤은 경험해봤고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해보험 특히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회사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DB손해보험부터 할까요? 네, 저희 DB손해보험은 그 최초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 공영사로 출범을 해서 저희가 업계 최초 타이틀이 좀 많습니다. 업계 최초로 뭐 영상 상담 서비스나 아니면 보험 사기 조사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도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CCM 그 고객 만족도 평가 명예의 전당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때는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90년도에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지금은 총 자산 50조가 넘고 연매출 16조 1,100만 고객이 선택해준 초우량 보험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채용 규모를 작년 대비해서 좀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장하고 업계 최초의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죠. 채용 규모를 늘렸다. 이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은데 그거부터 딱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KB손해보험 만날까요? 네. 예, 그 KB손해보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3,000명의 직원이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를 즐기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징만 딱 말씀드리면 저희는 올해는 인턴 채용을 조금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채용이 가져가고 있는 장점, 여러분들 지원자 입장의 장점은 실질적으로 요즘에 경력 신인들이 많이들 입사를 하게 돼서 우리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가실 곳들이 좀 없잖아요. 인턴 같은 경우는 경력 사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 뭐랄까 경쟁률 자체가 되게 내려가기 때문에 인턴 전형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KB 손해보험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농협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농협 손해보험은요 1960년도 농협이라는 종합농협에서 농협 공제라는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보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저희 농협 손해보험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11년 되는 신생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헤아리고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보험과 그다음에 이제 물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는 정책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화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품이 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메리츠 화재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재직하고 있는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DB에서 최초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최초 1호 보험회사가 바로 저희 메리츠 화재입니다. 예. 저희가 사명이 지금 메리츠라는 영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외국계 회사인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22년도에 국내 최초 조선화재라는 이름으로 해서 창립된 제1호 손해보험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를 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최초의 보험회사의 타이틀로 저희가 100년을 이어왔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최고의 손해보험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임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남은 100년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회사 코리안리 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로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 재보험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재보험이 좀 낯선 분야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솔직히 지원할 때 잘 몰랐고요. 이 재보험이라 하면 이제 같이 계시는 손해보험사 분들뿐만 아니라 앞선 세션에서 진행되었던 저희 생명보험사 분들이, 즉 보험사 분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인 또는 기업을 위해 보험을 보장하는 보험사와 달리 보험사 분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재보험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로서 국내 시장에서의 재보험 노하우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가 10위권의 글로벌 재보험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명대라는 작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출액 기준은 9조 원이라는 작지만 큰 회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해상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회사 마음이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직원들이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설립한 지 68년 되었고 국내 어린이 보험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올해 전기차 특화 보험 개발 그리고 일본, 미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 진출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진취적인 문화를 가진 손해보험사이고요. 저희는 항상 매년 50여 명 규모의 다소 많은 규모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세션을 운영을 하잖아요. 이 손보사만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 약간 견제를 벌써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근데 앞에서 받고 그럼 나는 더 지금 여기서 서열 정리도 좀 해야 될 게 최초가 어디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메리츠 화재입니다. 네, 네. 나중에 좀 정리. 예. 네, 저희는 자동차 보험 최초. 자동차 쪽에서
알겠습니다.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 좀 뜨거워진 분위기를 좀 살려서 제가 그럼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급여도 있고 복지도 있고 제도적인 조직 문화도 있는데 우리 각사 DB 손해보험부터 해서 나는 이런 점이 우리 회사 정말 좋은 것 같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나열하진 못하고요.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뭐 급여도 괜찮고 뭐 복지 얘기해 주셨고 문화도 괜찮습니다. 총 망라해서 나는 이게 참 좋다. 네. 사실 손보사들이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급여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 급여나 복리후생은 웬만한 다른 대기업들에 다 밀리지 않는 수준이라서 저희는 그거를 비교하기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신입 채용뿐만 아니라 이제 경력 채용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사하신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 요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현장에 있을 때나 지금 인사 파트 왔을 때나 고민을 해보면은 같이 일하는 선배분들이 인성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특히 회사의 교육제도 같은 것도 잘 갖추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서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하기에는 저희 DB손해보험이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동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저희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희는 좋은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를 끝내고 집에 가시는 혹은 이제 퇴근이나 휴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연차가 기본적으로 연에 부여되는 휴가 외에도 5일의 여름 휴가를 별도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워라밸 같은 부분을 충분히 챙기실 수가 있고 연차를 쓰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연에 1회 해외 여행 체험 지원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여행을 좀 가기 싫다,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국내 여행 호텔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이제 요즘에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를 이용하신다면은 그 골프나 호텔에 대한 지원비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휴가도 즐기시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컴퓨터가 6시 10분에 자동적으로 꺼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눈치 보신다거나 그런 걱정 없이 일 열심히 하시고 끝나고는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그 농협 선보 담당자님께서 계속 긴장을 자, 강정을 만났습니다. 네, 어떤 게 좀 매력적일까요? 저희도 좋은 동료분들도 계시고요. 워라밸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1000명이 안 되는 인원인데 저희가 한 20, 30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업무를 배우시면서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연차만 쌓이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기획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해서 성취감도 언제든지 느끼실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직급별로 있습니다만 뭐 연차가 얼마 안 된 직원들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공모를 통해서 시상도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탑다운 문화가 아닌 바텀업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 문화 너무 중요하죠. 네. 자,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하나 또 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참고로 저기 KB 손해보험은 6시 10분에 PC가 종료가 된다면 저는 6시 정각에 종료가 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 10분 차이가 10분 마음 상할 수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 러시아워 시간을 피할 수 있는 그쵸. 아주 알토란 같은 시간이 될 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뭐 타사 대비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손보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수준이나 처우 수준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높은 편이고 저희는 더불어서 성과주의 문화를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 따르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직급, 연령 모든 걸 떠나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한테는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게 저희 메리츠 화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코리안리 더 점점 좀 뭐 얹어야 될 것 같아서 어려운데. 네. 좀 외우는 게 이제 어렵긴 한데요. 네.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해보험 업계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나 복리후생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좋은 사람들과 그런 좋은 조직 문화 그리고 PC오프 제도 같은 것들이 다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하나 또 자랑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전 직원이 3에서 5년 차가 된다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주가량 해외로 교육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외 교육 일정을 내 직무에 맞게 내가 직접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두바이랑 런던, 파리로 교육 일정을 수립해서 가서 세미나도 듣고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와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그 직무에 맞는 교육이어가지고요. 가령 제 동기 중에는 해외 특약 그런 업무를 한다면 그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채용 담당자니까 실제 외국 고객사에 채용 담당하시는 분도 만나고 HR 관련 세미나도 듣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현대해상 어떻습니까? 네, 2023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손해보험 업종 정말 급여 수준은 최고 수준이라고 장담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체력 단련 휴가라고 연차 부여되는 것 외에 5일의 여름 휴가 부여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부터 연차가 정말 많았어서 해외여행과 자기개발 등에 알차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이제 기업 문화로 빠질 수 없는 게, 저희는 기업 문화 좋다 하는데 저희는 아예 공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10년 연속 수상을 해서 와.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고요.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C 오프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PC 온까지 있고 8시 45분 전에는 PC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강검진을 하는 날에는 휴가 부여하고 생일날에는 근무 면제 등의 이제 연차 외에도 다양한 쉴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대를 또 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건설 쪽에서 있는 현대 호텔 등에 여러분들 여름 휴가 지원하시면 좀 무료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소량의 이제 회원비 정도로 받고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현대해상 많이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보험사들은 뭐 저희가 뭐 굳이 뭐 선택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예, 그냥 다 지원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제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각 사마다 궁금한 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니까요,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제 2개 정도씩만 이제 추려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DB 손해보험부터 이게 순서가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비전에 그리고 인재상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가 도저히 뭐냐? 그게 궁금하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벌 신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역량은 그 기본적으로 외국어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도전하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그 여기서 취업 관련해서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올해 4월에 그 해외 사업 원래 하던 부서를 부문으로 좀 승격을 시켰어요. 회사에서 이제 부문으로 승격을 시켰다는 의미는 그만큼 해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베트남이나 뭐 베트남에 이제 자회사도 인수하고 새롭게 원래 하고 있던 회사 포함해서 또 인수를 했고요. 지금 해외 뉴욕, 괌, 캘리포니아, 하와이 이렇게 4개의 지점이 있고, 해외 자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지분 투자회사 그리고 해외 사무소, 자카르타, 양곤 3개, 그렇게 3개의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올해 이제 지원하시게 되면은 특히 내가 좀 나중에 해외 쪽으로 좀 특화해서 좀 진출을 해보거나 커리어를 좀 쌓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오시는 게 사업 확정성이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DB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석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별로 따로 모집을 하는데 입사 후에 직무 간 이동도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한 직무에서 이동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지 제도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그 직무간 이동이 되게 활발한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접니다. 예. 예.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5가지 직무로 이번에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영업관리, 보상관리, 그리고 상품 계리 언더라이팅, 그리고 자산운용, 경영지원 이렇게 5가지 직무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상관리로 해서 입사를 했고 현장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21년부터 인사 쪽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직무관 순환이 잘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졸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거는 종합직이라고 불러요. 종합직은 어떤 업무에 갖다 놔도 다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직원들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CDP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직무 역량을 갖췄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으면은 본인의 성장과 커리어를 위해 또 다른 직무도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요 KB 손해보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KB 손해보험만의 채용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리고 주의를 둬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인턴 채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대에 따라가지고 계속 공채를 하더라도 인턴이 없이 바로 2차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지원자들의 이런 스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이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보려고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저희 채용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공통으로 입사를 하기보다는 직무를 구분해가지고 다른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역까지도 저희는 구분을 해가지고 다른 지원자들이랑 구분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의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직무가 어디고 원하시는 근무지가 어딘지 보통은 물론 수도권을 원하시지만 이제 뭐 또 지역적으로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손해보험사 하면은 저희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뭐 그럴 일이 많이 빈도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손보사들이 MZ 세대 고객을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MZ 세대 고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KB 손해보험은 어떤 전략을 좀 시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까 대면 영업의 푸시 영업이 대부분 위주고요. 그리고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20대 30대들은 보험을 가입할 니즈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접근성이 쉽게 저희가 이제 앱 어플 같은 경우도 통합 어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플을 접속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앱에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받거나 원하시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끔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이 쉽게끔 하루 보험이나 미니 보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상품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좀 더 쉽게 풀어 가지고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MZ 세대님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질문이 제가 드렸는데 이 질문한 분의 질문이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조금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게 우리 MZ 분들은 보험 가입이 별로 니즈가 없다. 예, 맞죠. 실질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들이 자동차가 있을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거나 네, 보통은 이제 엄마 친구 따라 가입하시거나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데 저희 어플 통해서 한 번만 접속해 보시면은 어떤 상품들 판매하고 있고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가입해 보시면은 조금 더 친숙하게 KB 손해보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질문들 향후에 MZ들이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나 전략이 있어요라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농협 손해보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손해보험사 중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된 특수성을 가진 기업인데요. 이와 관련되어 특별히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네. 네, 뭐 저희가 농협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다시피 저희 농협 뭐 중앙의 홈페이지나 저희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인재상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저희 농협이란 어떤 그런 마크를 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고객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던가 혹은 정책보험 중에 가축재해보험 그리고 농기계보험 등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촌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을 보장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와도 같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단순히 회사의 사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고객 중심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고객을 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농협 너무 좋은데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술 평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경제 부문을 준비하는데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그냥 통틀어서 논술 평가를 준비하는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부스에서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논술 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왜 농협만 논술을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융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신문이나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상식, 금융 상식을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되는 분량 안에 약술과 논술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쓸 때 그러니까 논술을 씀에 있어서 개요를 짜고 확실하게 빨리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혼자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써보지 않은 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생각을 한다거나 개요만 짜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개요를 짜고 스스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건지를 해 놓으시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미리 짜놓은 질문들과 개요들에 대해서 다 융합을 해서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실력을 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논술이라는 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논술 시험을 봐본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써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 문화가 궁금하다고 하면 좀 특별한 조직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성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조직 문화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낮건 아니면 직급이 높건 간에 해당 직무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냈을 때에는 업계의 최고의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담당 직원들의 상당수는 1년 내내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한 70-80% 이상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 따른 또 직원분들이 어떤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그만큼 또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고요. 예. 이러한 분위기가 선순환이 돼서 지금은 우리 회사는 그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 본인이 해당 직무의 전문가가 된다면, 되고자 한다면 꿈의 실현과 함께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저희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아래 모두 리더라는 모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본인 직무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임할 수 있도록 그만큼 직원분들에게 많은 기회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이 면접 전형에 있어서 뭐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좀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지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 실무 면접은 보통은 이제 그 실무진들이 구성이 돼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때로는 이제 해당 부서의 부서장 분들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할 때는 꼭 총 3가지를 보거든요. 큰 카테고리로 이게 지식적인 부분과 또 이 스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태도, 인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무진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업무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 2차 면접에서는 태도, 인성,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코리안리 재보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보험이라는 분야가 이제 회사로서는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좀 생소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이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이
아까 인사 담당자님께서 저도 잘 모르고 들어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느냐 이게 가늠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좀 간단하게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재보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하는 즉 재보험을 하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사들도 최근에는 기후 변화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라든지 선박, 공장처럼 정말 큰 규모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온전히 부담하기 어려우니 다시 보험을 가입해서 재보험을 즉 보험사들도 보험을 또 가입해서 그런 리스크에 분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재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 회사를 지원할 때는 내가 앞으로 일할 회사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정말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서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보험이 생소한 분야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제 재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기도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보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재보험이 무엇인지라든지 좀 간략하게 재보험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정도로도 지원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아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글로벌 역량 함량을 위해서 어떤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도 또 궁금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복지로서 저희 OJT 해외 단기 연수 2주간 가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 약 12개의 지점과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비중 중에 저희 매출액 기준으로는 25%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주간의 교육도 있지만 해외 주재 연수생이라든지 1년 동안 주재 연수를 저희 회사의 지점이나 법인으로 갈 수 있고요. 매년 5명에서 7명 정도가 선발이 돼서 실제 가서 1년 동안 업무도 하고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교육 연수는 아니지만 주재원이라고 해서 주재원으로서도 근무를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저희는 해외 대학원 석사과정도 매년 이제 한 명씩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재보험자로서 그렇게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관련 교육들은 꾸준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대해상 통계 데이터 분석 직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좀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해상 화재보험은 2017년부터 계리와 별도로 통계 데이터 분석 직군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직군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표 관리, 손익 관리, 그리고 마케팅 수립 전략 등을 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제 해당 업무에 있어서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토픽을 찾아서 이제 프로젝트까지 진행해낼 수 있는 그런 수행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사를 하게 되면 SQL부터 이제 통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업무에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입사하신 후에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업무에 수행하실 수 있도록 교육 지원 프로그램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해당 업무를 어필을 하실 때 대학 생활에 있었던 뭐 학부 과정에서의 뭐 조별 과제라던가 이런 것도 부담 없이 적어주셔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턴 생활이나 타 회사에서의 데이터 분석 역량 경험이 있다고 하면 해당 내용도 부담 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직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업 관리나 손해사정 같은 직군이 있잖아요. 그런 직군을 지원할 때 좀 요구되는 인재상 있으면 공유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직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손해보험 업종은 보험을 판매하는 게 주된 회사다 보니까 말씀 주신 손해사정과 영업관리 직무를 현장 직무라고 보고 있고 채용할 때도 절반 이상의 TO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을 만나거나 이제 대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 회사의 얼굴의 역할을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와 본부에서 스텝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제 본사에서 내려오는 마케팅 전략의 전파, 그리고 지점 단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요구를 수행하는 좀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이제 부문의 사람들과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 역량이 필수이고요. 이제 손해사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를 만나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기본적으로 앵그리하신 상태이신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진중한 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신 분, 그리고 이제 협상 능력이라고 하죠.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인재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앵그리한 분들을 만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각 사별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좀 랜덤으로 질문을 좀 준비해 봤어요. 돌려 돌림판 아까부터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 구호 외쳐서 우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B 손해보험 담당자가 좀 도와주실까요? 예, 일어나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돌려 돌림판. 자, 어떤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아 이거 꼭 나와야 될 거라고 했는데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면접 질문에는 이게 반드시 나온다. 꼭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나온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은 더 좋다. 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현장에서 추가로 룰을 하나 더 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동일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조금 힘들게 좀 하나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DB 손해보험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에는 올게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현대해상부터 할까요?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물 마실 시간이 없네요. 네. 저희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원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열심히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번 나오는 항목이 이제 지원 동기, 특히 이제 저희가 총 7가지 직무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직무를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 이거는 항상 물어보고 면접에서도 나오는 질문이고요. 이제 금융권 이제 손해보험 업종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마음속에 담아주셨던 내용들을 이제 저희 회사와 연관을 지어서 잘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선 질문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인턴이나 경력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동일한 베이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내가 이제 경력이 없거나 이런 거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묻는 말에 이제 간결하고 읽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리안리는요? 네,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도 자주 나오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1번이 본인만의 경쟁력,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역량을 쓰는 문항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면접 질문으로도 이어지는 게 실제 서류 전형에 쓰신 자기소개서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 뒤에 1차 면접이라든지 2차 면접까지도 이어지고요.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금융사이지만 저희 직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일반 전형, 계리 전형뿐만 아니라 공학 전형도 따로 뽑고 있고요. 전산 직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상경 계열뿐만 아니라 정말 지원하신 분들의 전공을 보면 다양한 전공의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세요. 이제 문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경뿐만 아니라 어학 계열 의 전공자도 있으시고 또 공학 계열의 전공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회사에 나의 어떤 역량이 이 회사의 보탬이 되고 나는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진다를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적어주시는 게 면접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메리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인턴 한 10명 정도를 TO를 예상을 하고 저희가 공고를 띄웠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지원하신 분이 한 500분 정도가 되셨습니다. 예.
그 당시 전형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수 지원자분들이 아쉽지만 과연 이분이 꼭 정말로 보험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맞나? 아니면 그 안에서 메리츠화재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맞나라는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많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요즘에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우선순위 없이 아마 공고를 뜨는 대기업 직군이나 뭐 아니면 해당 업종 관련돼서는 다 지원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회는 다양하게 가지시는 게 좋죠. 예. 취업이 목적이라면. 하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종이나 직무가 명확하게 또 있으시다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타겟형으로 조금 아마 취업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500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터를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지원자분들이 남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손해보험사나 또 저희 메리츠화재에 지원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포멀하게 쓰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정말 손해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과 어떤 장점을 있는지를 좀 특화돼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협손해보험 어떤 면접 질문 나오고 그 답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일단 앞에서 뭐 대부분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원자분들께서 손해보험 쪽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고 보험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원을 하는 거니 당연히 보험에 대한 업계 이슈라던가 간략한 내용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구분을 못한다거나 혹은 뭐 저희 농협 손해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는 항상 뭐 언론이나 어떤 좀 약간 간략한 서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라도 보험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것이 좀 지원자분들한테 혹은 면접관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받은 질문 중 가장 많은 받은 질문이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 과정을 내가 더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준비가 더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나 혹은 내가 이 인턴 경험이나 다른 타사의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지원서를 안 적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정말 제한적인 인원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것뿐이지 준비가 덜 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합격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는 용기를 좀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중복했던 거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 회사 면접 같은 경우에 1차 면접은 PT 면접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요 PT 면접이 이제 답이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업에서 있을 만한 상황에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하겠으며 왜 그렇게 하겠는가. 근데 이게 어떤 거를 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직무에 관한 관심과 본인의 강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면 될지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은 경쟁률이 한 2에서 3대 1 그리고 2차 면접은 2대 1이 채 안 됩니다. 1.5에서 2대 1 정도니까 1차 면접만 잘 해서 통과를 하시면은 2차 면접은 패기로 밀고 나가시면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하셔서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이 자리에 많이 오셨으니까 팁을 한 가지씩만 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사마다 조금 특징적인 전형 혹은 안타깝게 많이 떨어지는 전형 혹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싶은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선배된 입장에서 우리 회사 지원하려면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조언을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DB 손해보험부터 이번에는 할까요? 네. 저는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뭐 면접 전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만 좀 먼저 명심을 하고 서류를 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업종에 대한 이해.
업종이에 증권이나 은행과는 다른 그 보험업에 관련된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왜 많은 보험사 중에 DB손해보험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한 그 이해와 본인의 강점과 역량을 자소서에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자소서가 600자 곱하기 3이에요. 굉장히 쉽죠. 타사에 비하면은 많지 않은 분량인데 거기에 본인의 스토리텔링과 이 세 가지에 대한 강점을 좀 담아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소서가 될 거고요. 제출하시기 전에 최종 마지막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그래도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합격의 기쁨을 많이 맛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KB손해보험은요? 저희는 금융그룹의 보험 계열사다 보니까 저희 업권뿐만 아니라 이제 업권을 넘나드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적어주시면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가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적으실 때 법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적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실무적인 한계도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어필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저희 회사도 농협손해보험도 자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 자기소개서가 이제 회사와 그리고 구직자분들의 어떤 밀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면 자소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나올 질문들을 본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작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최초 스타트는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미리 연습을 하시면 최종 합격까지 가는 길에 좀 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우리 NH 손보 담당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혹시나 제가 내 자신이 보험회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그리고 이 면접에 잘 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심사역 자격증을 꼭 공부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심사역 자격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면 학부 때 보면 경제학 원론 뭐 이런 거 있죠. 경영학 원론 이런 것처럼 보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험 전체에 대한 이해 기반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네이버나 기타 어떤 그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당락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조금 더 뎁스 있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보험연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보험심사역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하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학창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일 거란 생각을 듭니다. 한참 즐겨야 될 시기에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마 암울하게 대학 생활을 보내셨고 팬데믹이 종료가 될 때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구직의 어떤 이런 전쟁과 또 맞닥뜨리게 되셨을 텐데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지금 이 본인한테 찾아온 이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하셔서 회사에서 꼭 한번 얼굴을 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꼭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잘 알려주셨네요. 뭐 사실 자격증보다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앞서 KB손해보험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너무 공감하는 바인 게 지레 겁먹고 지원을 안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뛰어난 분들이 워낙 다 지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제 부스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다들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저도 채용 담당자로서 보면 정말 다 모든 분들이 뛰어나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또 영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재보험이라는 그런 생소한 분야라서 좀 잘 지원하는데 주저하실 수도 있지만 꼭 지원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서 다 말씀하시죠. 자기소개서 저희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저희가 9월 11일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2주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합격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7개 직무 중에 구체적으로 영어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너무 지금 토익 공부하시느라 시간 빼지 마시고 자기소개서 열심히 봐주시고 또 자기소개서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많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 친구나 동료분, 가족분께 내 자기소개서 어때? 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권해도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 6분 이제 있는데 뒤에서 나눈 말씀이 저희가 다 지금 정장을 입고 있지만 평소에 저는 복장이 캐주얼이에요. 그래서 넥타이 정말 오랜만에 매느라고 네이버에 매는 법 찾아봤는데 저희 면접 때도 꼭 이제 정장 입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꼭 정장 입고 오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벼락 공부하면서 영어 성적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자소서를 잘 쓰자. 네, 이것도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번째 세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6개 보험사 현지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총 오늘 생명보험사까지 10개의 보험사 이렇게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 세션에서는요, 우리 금융 투자 기업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KB증권, NH투자증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후 시간에도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